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 전공 김화연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모듈 A 첫 번째 파트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OT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본 교재를 학습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출제 및 학습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 파트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파트의 제목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도 매너와 이제 에티켓이다 보니까 매너 에티켓에 대한 개념을 묻는 질문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매너의 개념, 그 다음에 에티켓의 개념, 예의 범절까지 쭉 연달아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시험의 출제 경향이 그냥 에티켓에 대한 내용 중 맞지 않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지엽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보기 안에 예의 범절에 대한 내용, 에티켓, 매너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한번 쑥 잘 읽어보셔야 한 개의 문제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조금 각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의 문제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교재를 좀 보시면은 예의 범절과 매너 에티켓의 어떤 기본 개념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좀 보시면 일단 매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켓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켓이 조금 더 적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매너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조금 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더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람한테 매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예의 범절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사상에서 좀 출발했다. 이런 부분을 좀 차이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너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물어보는 질문인데 보시면은 매너와 에티켓의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본 문제의 답은 4번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켓은 매너에 좀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하위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에티켓부터 지켜야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비스 매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조직에서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매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각각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서비스 매너와 일반 매너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매너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여러 어떤 관계들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배려라든가 존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서비스 매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실 때 특히 고객을 상대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자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서비스 매너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너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고객 심리의 이해,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직원이 갖춰야 되는 이 서비스 매너에 대한 구성 요소 여러분이 지금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워낙 이제 SNS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 네티켓과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네티켓은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또 자료실 게시판, SNS 좀 구분셔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도 온라인 이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장 매너인데요. 이 직장 매너는 그게 크게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동료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좀 보고의 자세입니다.
뭐 일찍 뭐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퇴를 한다거나 뭐 늦는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상사에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뒷정리를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직장 매너에서 뭐 문제가 출제될 때 주로 나오게 되는 보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이 호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직장 내에서 조금 윗분을 좀 공경한다는 마음 하는 그런 것들, 자세들 좀 보여줘야 되고,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낮춘다거나 상대를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호칭과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호칭 기준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틀리기 쉬운 호칭에서 제가 좀 더 알아보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상사에 대한 이 존칭은 호칭에만 사용이 되는 거고, 뭐 상사와 연관된 물건이라던가 문서에는 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특이한 부분들, 틀리기 쉬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어의 종류인데요. 경어의 종류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양어는 자신을 낮추는 거, 존경어는 상대를 올리는 거, 정중어는 상대의 기분을 조금은 더 맞춰서 직접적인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례 위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겸양어의 사례, 각각의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장 비즈니스 응대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인사와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고객을 안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듈 A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이 첫 번째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2장 비즈니스 응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 3개, 2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 하나 시험에 안 나왔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하나하나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인사의 기본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뭐 포인트, 꼭 지켜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기본 자세, 그리고 순서, 시기, 종류,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인사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인사,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느냐, 이걸 좀 구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 여러 이제 이 자격시험 관련된 책 말고, 교재 말고, 매너와 관련된 책들을 좀 보면, 어떤 책은 이 인사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4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 KPC 주관하고 있는 이 SMAT 시험에서는 인사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례와, 특히 이제 목례와 양례를 하나를 묶어서, 보통 표현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목례, 양례를 구분했기 때문에 특히 목례와 양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허리를 좀 구부려야 하는데, 목례는 구부릴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것이 목례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눈목자이기 때문에 눈맞춤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례는 허리를 구부릴 수는 있지만 더 완벽하게 구부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좁은 어떤 장소라든가 민감한 장소여서 뭐 큰 목소리,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인사하기가 애매한 경우에 하는 것이 양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할 때의 손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 손은, 남성은 왼손이 위로,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면 되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흉사 때는 반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흉사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조문 가시는 건 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실 때 이제 인사할 경우에는 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흉사 즉 조문을 가실 때인 경우에는 반대로 하시면 된다.
그런데 가끔 이제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라는 부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 볼 때도, 평상시 하셨던 생각과 행동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수자세 같은 경우에 흉사할 때는 반대로 한다는 것도 점점 약간 좀 사라져가는 매너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고 정답의 기준을 잡을 때에는 아직까지 예전부터 지켜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좀 알고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소개 매너, 이제 악수 매너, 명함, 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개, 악수 매너, 명함 매너,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이제,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꼭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악수를 해야 되고 이런 좀 포인트만 좀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소개나 악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누가 누구에게 악수를 먼저 청하고 이런 소개의 어떤 악수의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섞여서 하나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소개의 순서는 손 아래 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악수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매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난다거나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린다거나 예외의 경우에는 주고받을 때 해야 되는 자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여기 보신 내용 중에서 받고 나서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 명함은 항상 앞에 놓고 그분의 직함이나 그분의 성함을 불러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매너입니다. 일상생활 매너는 보행시, 그다음에 자동차의 상석, 그다음에 열차, 비행기 등등에서 지켜야 되는 모습들, 상석의 위치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이니까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에서의 상석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매너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전문 운전사인지 아니면은 일행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하는지 이에 따라서 상석의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라집니다.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대각선 쪽이 상석이 되겠고 자가운전의 경우에는 조수석이 상석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여기 지금 4번과 3번의 위치인데요. 이게 좀 여러 매너 관련된 책에 조금 기준이 다르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PC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수석이 3, 그 다음에 1, 2, 4, 4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겠고요. 열차,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소에서의 상석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보다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서 안내하기입니다. 복도에서 안내할 때 항상 안내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가셔야 되기 때문에 2, 3보 가량 비스님이 앞서서 간다. 그리고 뒤에 고객이나 어떤 의전을 해야 되는 상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간다라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도 복도에서 또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안내하는 방법들이 하나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한 문제 좀 풀 수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여기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성의 고객을 응대할 때인 것이냐 이성 특히 고객이
여성인 경우에 조금 계단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고 누가 먼저 내려오고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좀 명확하게 조금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베이터에서의 상석도 이 상석의 위치가 조금 여러 교재에서 다르게 나온 적이 있었어서요. 이거 역시 시험 주관하는 기관에서 통일되게 이 위치를 상석이라고 일단은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내에서 안내하는 거는 당겨서 여는 문, 밀고 들어가는 문, 수동 회전문인 경우에 다 각각을 좀 따로따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 수동문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교재에서는 좀 다른데요 라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회전문이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 회전문인 경우에 수동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동문의 경우에는 밀어준다라고 시험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라고 조금 의아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안내하기 관련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을 안내할 때 올바른 매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앞서서 가야 되고, 뒤에 오시는 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좀 봐야 된다. 이라는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번은 그리고 제안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본 교조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제 푸신 다음에 채점 정리를 하시잖아요. 오답은 꼭 오답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중에 올바른 매너이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보기는 틀린 문장이거든요. 그 틀린 문장이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를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교재에도 좀 표시를 좀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한번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부분 내가 틀렸지라고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경우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뒤라는 것이 좀 틀린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 빠르게 고객을 안내해야 하므로 빠르게 걷는다. 제가 뒤에 오는 고객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계단을 올라갈 때, 동성을 안내할 때, 이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녀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게 왜 남자를 보통 이게 이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직원이 왜 먼저 올라가야 되냐면 이제 가끔 이제 여성 고객 중에 이제 치마를 입으시는 상황에 뒤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고객이 앞에 올라가고 뒤에서 따라 올라갈 때 혹시 좀 민감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갈 때 고객보다 앞에 내려가는데 뒤에 오는 여성 고객이 짧은 어떤 스커트를 입으셨다라는 경우라면 조금은 또 이렇게 시선을 위로 올릴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계단을 올라갈 때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먼저가 아니라 스커트를 입으신 고객이 먼저 앞으로 내려가고 뒤에서 따라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안내할 때 정면을 계속이 아니라 정면을 보시지만 뒤에 고객이나 의존하시는 대상자가 잘 따라오시는지를 보면서 걷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기타 회의실에서 상석 기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일단은 출입문에서 먼 쪽, 그 다음에 뷰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뷰라고 하는 건 창밖의 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강의장이라고 하면은 강의 내용을 잘 보일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서의 개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객 응대 매너는 크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방문한 고객을 처음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대기할 때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문 순서 같은 경우에는 순서보다는 이 복장이라든가
꼭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는데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조문을 가면 밤새서 같이 이 상주와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있지 않고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너무 참견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 부분 좀 특별하게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